오늘은 성욕의 포로가 되어 미소녀들을 가두어두고 누에처럼 뽕잎과 물만 주는 생리혈 목장을 만들어 미약을 만든 중국 명나라 암군 가정제의 엽기 행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영원 불변하지 않으며 저마다 태어난 시대와 장소에 따라 좌우된다. 여러분이 누구나 흠모할 만한 빼어난 미모를 타고났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나 운 나쁘게도 그 시간과 장소가 하필 명나라 11대 황제가정제가 통치하는 중국이었다면 당신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불행의 원천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불행의 차원을 넘어 당신의 인생은 지옥으로 끝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명나라 황제가정제는 왜 독약에 가까운 미약에 탐닉했을까? 1368년, 그때까지 거대한 중국을 지배하던 몽골족의 원나라가 멸망하고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시작된다. 지금 베이징에 버티고 서 있는 위대한 건축물 자금성을 만든 것이 바로 명나라다. 바로 이 시대에 벌어진 일이 우리의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그 일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잠시 의학 이야기를 해보자. 현대 중국에서는 의학을 다루는 학문, 즉 본초학이 각광받는다. 중국에서 약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한방약이다. 한데 그 놀라운 발전의 뒤안길에서 끔찍한 약도 버젓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명나라 시대의 중국 의학은 글로불사의 신선을 모시는 종교인 도교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도교에서는 성행위 하나하나에도 글로불사로 통하는 신비한 효험이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였을까? 명세종 가정제는 미약 즉 성욕을 일으키는 약을 제조해서 마시며 후궁, 궁녀들과 성적 노름에 탐닉했다. 그런데 가정제와 후궁, 궁녀들이 즐겨 마신 미약은 놀랍게도 독약에 가까웠다. 명나라 이시진이 지은 본초 강목에 따르면 미약의 재료는 오줌, 사람의 젖과 피, 정액, 음모, 사람의 간, 탯줄, 미라 등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가장 중요하고 진귀한 재료로 여겨진 여성의 생리혈이 포함되었다. 미약을 제조하는 사람들은 젊고 아리따운 처녀의 생리혈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소녀의 초경부터 두 번째까지의 생리혈을 최고 상품으로 여겼다. 이 진귀한 생리혈과 수은을 섞은 것을 주성분으로 해서 만든 홍연안이 당대 최고 미약으로 인정받았다. 현대인의 눈에는 온통 기괴하고 유해한 성분만 담은 약이지만 가정제는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끊임없이 이 약을 갈구했다. 10서너 살 미소녀 300에서 400명을 강제로 연행하여 생리혈 목장을 만든 엽기적 행각과 미약을 만드는 것은 궁정의 의사들이 아니라 당시 가정제가 심취했던 도교 도사들의 일이었다. 도사들이 홍연안을 제조하기 무섭게 먹어치우면서도 가정제는 더 먹고 싶다. 좀 더 많이 이걸 만들어라 라며 채근했다고 한다. 그런 황제를 위해 중국 전역에서 선발된 10서너 살 미소녀 300에서 400명이 강제로 연행되었다. 기가 막히게도 그 소녀들을 잡아다가 자금성 안에 생리혈 목장을 만든 것이다. 그 소녀들에게 주어진 식사는 뽕나무 잎뿐이었다. 이 끔찍한 환경에서 그들은 몸을 정화하며 철월경 날을 기다렸다. 앞에서 10서너 살 미소녀 300에서 400명이 강제로 연행되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불명확한 숫자에도 뭔가 불길한 기운이 스며 있다. 이는 정화 기간 동안 많은 소녀들이 사망하거나 정신을 잃고 사라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생리혈을 제공한 후 소녀들이 안전하게 해방되어 집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다. 더욱이 이와 관련된 사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홍연안 제조법은 기록에 남아있어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처녀의 생리혈과 수은을 섞은 홍연을 아주 뜨겁게 가열한다. 여기에 검게 된 매실을 끓여 만든 매실수와 오물물 등을 부어 골고루 섞어 반죽을 만든 다음 햇빛에 널어 말린다. 그런 다음 젖을 말려 만든 가루우유와 수은과 유황 화합물인 진사, 유황 등을 섞어서 끓이고 식히기를 반복하여 둥글게 빚어 한우로 만든다. 그들은 누에 취급을 받으며 물조차 충분히 마시지 못해 괴로운 삶을 이어가야 했다. 홍연안의 놀라운 효능과 끔찍한 부작용 홍연안의 놀라운 효과는 가정제의 몸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정제는 하룻밤에 10명 이상의 여성과 동시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 늘 기세등등했던 그는 후궁과 궁녀를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품에 안고 침대 위에서 뒹굴었단다. 약효 못지않게 부작용도 확실히 나타났다. 홍연안을 수시로 복용하는 가정제는 한 번씩 정신착란을 일으켜 성관계를 맺는 동안 상대방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그러나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관계에 몰두했고 그럴수록 난폭함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더해만 갔다. 안타깝게도 충신 하나가 용기를 내어 홍연한 복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간언했으나 가정제는 격노하여 그 자리에서 그를 죽여버렸다.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는 아침 이슬을 조심스레 모은 것 정도였다. 미수로 끝나긴 했으나 후궁왕 씨와 궁녀 15명의 가정제 암살 시도가 있었다. 1542년 10월 21일 깊은 밤, 자금성 안에서 조용하면서도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가정제의 한 후궁을 시중드는 궁녀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은 난잡한 성행위 뒤 곤히 잠들어 있던 가정제를 습격했다. 비록 연약한 여성의 몸이지만 15명의 궁녀가 한꺼번에 힘을 모아 덮치며 누르고 미리 준비해둔 끈으로 목을 조이자 황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한참 동안 버둥거리다가 이내 조용해졌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궁녀들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가정제가 잠시 후 숨을 쉬기 시작하더니 벌떡 일어나 궁녀들을 공격했다. 크게 당황한 궁녀들이 비녀 등의 머리 장신구를 뽑아 황제의 몸을 찔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황제는 반격을 멈추지 않았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흡사 괴물처럼 미쳐 날뛰는 모습에 겁을 먹은 궁녀 하나가 동료들을 배신하고 황후에게 달려갔다. 광활한 자금성이었기에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은 관리들이 달려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피해 바다에 빠져 다 죽어가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황제의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다. 결국 궁녀들은 전원 체포되었고 배신한 궁녀까지 모조리 황제의 명에 의해 참살되었다. 궁녀들의 증언으로 주범으로 지목된 후궁 왕씨는 신체의 일부를 차례로 자르는 형을 받아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며 죽어갔다. 또한 그의 일족도 연좌제에 걸려 목숨을 잃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등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훗날 이민궁변이라 불리며 중국의 후궁사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다. 가정제는 재위 45년을 맞이한 1567년 수은 성분이 추가된 약을 처방받던 중 돌연 사망했다. 이미 몸의 해독 기능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던 탓으로 여겨졌다. 지금까지 성욕의 포로가 되어 미약 제조를 위해 미소녀 몇백 명을 노예 취급하며 엽기 행각을 일삼았던 가정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